일을 하더라도 진짜 최소한으로 일하면서 그냥 어떻게 못 사나? 맨날 일하면서도 굴렸던 사람인데 뭐 띵까띵까 그냥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가 40살에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나 60살 되면은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1억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귀촌했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백수부부의 남편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오늘은 제가 주식 얘기 좀 해보려고 조금 진지해 보이고 싶어서 안경 좀 썼습니다. 야, 무슨 시골에서 그냥 놀고 먹는 놈이 무슨 주식 얘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아가려면 뭐 놀고 먹든 어떻게 하든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기세, 수도세, 뭐 핸드폰값, 집세, 뭐 자동차 굴려야지 뭐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돈이 줄줄줄줄 나갑니다. 제가 5년차 지금 귀촌 생활 중인데 띵까 그냥 놀면서 물론 중간에 일도 잠깐 했지만 생으로 한 3년 놀면서 무슨 돈으로 너는 그렇게 먹고 사냐? 혹시 금수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댓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너 돈 많으니까 그렇지. 그거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귀촌 얘기했다가 주식 얘기했다가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좀 막 이래가지고 알고리즘이 안 좋아해서 주식 얘기를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도 좀 했는데 사실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실제로 이렇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바로 주식 때문이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안 하는 거 자체가 좀 기만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께 뭐 저처럼 그냥 내려오면 무조건 뭐 사라집니다. 돈 없어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겠다. 저의 진짜 실체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 제가 믿는 구석이 바로 주식이거든요. 오늘 다 깎게요. 일단 저는 일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뭐 눈치 보면서 퇴근하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싫어서 잘 되든 안 되든 제 사업도 했다가 뭐 말아먹기도 하고 그랬던 과거를 가졌다가 어떻게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나? 진짜 아니면 일을 하더라도 진짜 최소한으로 일하면서 그냥 어떻게 못 사나? 맨날 일하면서도 굴렸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주식이었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 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주식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게 되는구나. 검증이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을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일 싫어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내가 좀 노동의 굴레에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좀 안 하고 싶은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그러려면 이 돈의 이제 노예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이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40대잖아요. 40대가 이제 제일 바쁘고 막 이제 애들 커가지 직장에서 이제 중요한 위치 정도에 이제 돼 있지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고 뭐 사업을 하더라도 언제는 안 그렇겠냐마는 사업은 항상 중요한 시기입니다. 잘 돼도 중요한 시기,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중요한 시기. 어쨌든 다들 뭐 이렇게 너무 바빠요. 힘들어하고 답답한 거죠. 저는 이제 왜냐면은 내가 주식을 해보니까 이게 되는데 이게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쎄 빠지게 일해서 조선소 가서 막 뭐 하는 것보다 훨씬 난데 왜 안 하는지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사실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은 뭐 이제 시간이 없다. 주식 위험한 거 아니냐. 돈이 없다. 야,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아무튼 또 제 얘기를 듣고 팔랑귀 친구들 있잖아요. 팔랑팔랑 해가지고 시도해보는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주식 뭐 위험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너무 팔랑귀라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그냥 주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급등주 뭐 리딩방에서 그냥 알려주는 뭐 그런 거 그냥 무작정 따라가서 욕심 부리고 그랬다가 그냥 진짜 자기의 소중한 돈 날려먹고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워서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물론
저보다 당연히 주식 훨씬 오래 하시고 잘하시고 전문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동네 뭐 이장님 혹은 뭐 그 옆집 사시는 뭐 김할머니 뭐 이런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기초부터, 왜냐면 저도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주식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다들 뭐 저축은 아시죠? 저축 1,000원이 있는데 900원 쓰면 100원 남으니까 100원 저축하면 그게 쌓여서 10,000원이 모인다. 그럼 그게 저축입니다. 주식도 사실은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그냥 돼지 저금통에다가 넣어놓는다. 이러면 이건 내가 10,000원 모아놓은 게 10년이 지나도 10,000원, 100년이 지나도 그냥 10,000원인데, 그래서 뭐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거를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라도 좀 받아 먹자 해서 은행에 이렇게 넣곤 하시잖아요. 저축하면 뭐 은행에 넣으면 뭐 5% 만약에 이자 준다. 5%도 많이 주는 건데 5% 준다. 1년에 10,000원 넣어놨을 때 500원. 2년 냅두면 그 1,500원에 대해서 또 5%. 그럼 뭐 대충 뭐 한 505원? 뭐 그 정도 되겠죠, 대충. 이제 그게 저축인데 사실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는 게 아니라 주식에다가 내 돈을 계속 모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삐삐은행이라는 데다가 넣으면은 5% 이자 준다. 근데 배짱이 은행에다 넣으면은 10% 준다. 그러면 배짱이 은행에다 넣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주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데는 보통 1년에 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더라. 물론 중간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평균을 따져보니 1년에 한 이 정도 되더라. 미국에 있는 애플, 테슬라 이런 데는 1년을 따져보니 보통 이만큼 준다더라 하는 게 어렵나? 우리 김할머니 이해 갑니까? 예. 주식을 해서 뭐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마법의 솔루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일해서 번 돈 중에 많이 아껴서 많이 남기면 그만큼이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저축을 은행이 아닌 주식에다 넣는 게 주식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오늘 주식을 사서 내일 이게 얼마 될지, 일주일 뒤에 이게 얼마 될지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별로 그런 건 의미가 없다. 저축은 저축인데 시간과 함께 내 돈을 묻어두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은행 이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10,000원 넣었다고 해서 이자를 오늘 내일 주는 게 아니잖아요. 1년간 이게 유지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몇 프로를 내가 주겠다. 그게 이제 은행과의 약속인 거잖아요. 주식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S&P 500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뭐 기업이 수만 개가 있다고 친다면 그 기업 중에 1등에서 500등까지 줄을 쫙 세워서 500등까지의 회사들의 주식을 이렇게 잘 분배를 해서 1등 거는 이만큼, 그리고 500등 거는 요만큼, 중간에 250등 거 한 요만큼 비율 쫙 맞춰서 당연히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500등이 501등으로 떨어져. 저기 600등 하던 애가 갑자기 잘 나가서 500등 안으로 들어와. 이러면 이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알아서 완전 자동으로 순위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1등이 2등으로 밀려나면 그 비중이 좀 줄어들고 1등이 된 애한테 비중을 더 몰아주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 500등까지 잘 나가는 500등까지의 주식을 모아놓은 게 S&P 500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망할 일이 거의 없다. 왜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난다긴다 하는 애들, 그리고 얘네 뭐 빠꾸 없이 하다가 조금 게으름 핀다? 아웃. 잘하는 애 있다? 너 들어와. 해가지고 계속 경쟁을 붙여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들 500개 모아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이 S&P 500이 지난 뭐 100년간 미국 증시가 시작되고 이후부터 올라간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의 평균적인 수익률이 얼마냐? 1년에 약 9%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제가 딱 주식했을 때 정도의 상승률은
연 1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은 이 100년간의 기록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아마 그러면 조금 덜 가파라지는 또 구간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100년간 아무튼 했을 때 대충 10% 가까이 된다. 10%면 그게 뭐 그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가 대단한가? 10,000원 넣으면 1,000원 아닌가? 뭐 은행보다 좀 나은 정도 아닌가?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배당도 나오고 또 내가 불어난 금액에 또 10%가 더해지고 또 10%가 더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뭐다? 시간이다, 시간. 이거를 내가 1년 갖고 있으면은 10%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내가 만약에 10년을 갖고 있는다. 혹은 20년을 갖고 있는다 하면은 수익률이 복리의 마법이라고 해서 정말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복리의 마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삐삐와 배짱이. 내가 S&P 500에 만약에 10년 전에 1억을 넣어놨다. 10년 뒤에 얼마가 돼 있냐? 10년 뒤에는 한 4배 정도가 돼 있다 그랬나? 그리고 20년이 지난다. 그럼 그게 10배가 돼 있는 겁니다. 10배. 예를 들어서 제가 40살에 1억을 넣어놨다. 그러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해도 나 60살 되면은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1억이. 저는 그 얘기 듣고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일 안 하려면은 이걸 잘 굴려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고요. 해서 내가 굴려보니 실제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심지어는 통계적으로 흘러가는 것보다도 더 빨리 되더라. 10배, 20배 되는 게. 그리고 20년까지가 10배잖아요? 만약에 30년을 들고 있다? 15배가 아니라 뭐 한 20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좀 검색을 해봐서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불어나는 게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삐삐와 배짱이.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지금이라도 해야 돼. 안 늦었어. 해보니까 좋아. 근데 나중에 할게. 나 나중에 돈 좀 모이고 은퇴하면 그때 하지 뭐. 야, 그때가 60살에 하면은 너 20년 뒤면 80살이고 야. 아무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게 좋더라. 해보니 더더욱. 나중에는 그냥 눈만 떴다 일어나도 그냥 돈이 쭉쭉 늘어나는 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다음 편에서는 저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운용을 했고 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들 20년 뒤에는 아주 큰 부자 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번 시리즈 괜찮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좀 같이 내 주식도 쭉쭉. 감사합니다. 컷! 삐삐와 배짱이. 제 경험담. 제가 2021년 3월 그때가 언제냐면은 1월쯤 뭐 이때쯤에 이제 코로나가 팍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결혼하려고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뭐 혼인신고는 좀 미리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대출 받아서 집도 하나 준비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막 터지고 이래서 주식이 뭐 폭락을 했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주식 잘은 모르는데 그때 이제 막 그때 급하게 공부를 조금 했는데 이 개념을 제가 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아, 우상향을 하는데 그러면은 코로나 이거 뭐 결국엔 잡히지 않겠어? 중간에 쭉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라가서 가지 않겠어? 생각을 하고 좀 용감했던 거죠.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이제 좀 목돈이 있으니까 대출도 받았겠다. 집도 뭐 이제 뭐 하려고 하니까. 야,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배짱아. 진짜 내 자신을 칭찬해. 그때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남들 다 무서워서 막 돈 빼고 막 도망갈 때 갑자기 바보 하나가 그냥 돈 들고 나타나가지고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쓸어 담은 거야. 근데 그 바보도 이제 좀 쫄보. 이름 유명한 거. 예를 들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나이키. 이거는 제가 전에 영상 2년 전, 3년 전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유명한 것만 산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내 소중한 돈인데 겁도 나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유명한 주식들 S&P 500에서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진짜 대장 중에 대장 진짜 잘하는 애들만 산 거예요. 그런데 운이 좋게도 정말 제가 샀을 때가 바닥 중에 바닥 오브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진 거야. 어떻게? 재수가 좋게. 절대 뭐 제 실력은 아니고요. 그때 그냥 산 거야. 그러고 그냥 그때부터 올라가는데 딱 이렇게 봤더니 뭐야 이거? 사면 오르네? 왜냐면 그때부터 그냥 쭉쭉쭉 가니까 맨날 가니까.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붙은 거지. 야, 더 사. 막 샀습니다. 그 짧은 그 며칠 동안에 진짜 있는 돈을 다 땡겨서 샀더니 맨날 오르네 그냥. 그러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100년간 이렇게 가던 그래프가 그때 잠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원래 구간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때 생각은 이거였어요. 야,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래 구간만 회복해도 버는 거 아닌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대공황, 닷컴 버블 뭐 이럴 때도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멀리서 보면은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냥 샀더니 쭉쭉쭉 아, 주식 이렇게 쉬웠나? 아, 나 주식 천재 아닌가? 막 이러면서 당연히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삐삐와 배짱이. 이렇게 지금 뭐 AI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 갑자기 뭐 쌍팔년대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발전은 하면 했지. 돈이 더 이 세상에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팔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주식이 좋다고 산 거야. 좋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막 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이래가지고 이 주식을 골랐는데 30% 먹었다고? 아, 배부르다. 이러면서 뭐 이쑤시면서 고맙다. 이러고 이제 나가버리기도 하잖아요. 그걸 익절이라고 하는데 짧게 보면은 그것도 뭐 돈을 번 거는 하지만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기업이라면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다는 게 내가 부자가 되려면은 계속 돈을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주식은 계속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하려면은 앞으로도 좋을 주식. 저는 그냥 이 내려갔던 그래프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도 저는 주식을 팔질 않았어요. 왜냐? 앞으로도 또 이렇게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들고 있었더니 정말 가네? 어디까지 가나? 계속 그냥 안 팔았어요. 계속 들고 있었어요. 삐삐와 배짱이.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내 돈이 막 쭉쭉 불어나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얘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올라가? 또 어떤 애들은 이제 좀 떨어지면 얘들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떨어져? 하고 원래는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 궁금한 거야.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내 미래니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공부를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정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귀에다가 꽂고 맨날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재밌는데 얘네가 내 돈까지 불려주네. 야, 너무 고마운 거죠. 그동안 나 왜 이걸 몰랐지? 그렇게 지금 5년이 흘렀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제가 이제 들어보면은 주변에 무슨 진짜 야, 30% 먹고 배부르다. 야, 뭐 10% 떨어졌으니까 뭐 손절했다. 잘 나간 뭐 펀드 매니저? 뭐 이런 사람들 뭐 수익률이 뭐 연 몇 프로다. 솔직히 말하면 저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걸 오랫동안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망치 매매법.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주식을 사라. 그 다음에 이 망치를 가지고 내 머리를 때려라. 그러고 그냥 기절하는 거야. 까먹는 거야. 내가 주식 산 것도. 냅두는 거죠, 그냥. 부자 되는 법 간단합니다. 아끼고 많이 모으면 당연히 점점 많이 모이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아껴서 많이 사면 얘네가 점점 불어나니까. 수익률은 둘째 치고 내 돈이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내 주식이 많아지는 게 결국 내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만 하고 팔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수익률이 쭉쭉쭉쭉.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잖아요. 뭐 유튜브로 설명할 거리도 아니야, 심지어. 그냥 단 몇 줄로 설명이 되는 그런 간단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게.
야, 나 한 달 뒤에 돈 필요한데 괜찮은 거 주식 없냐? 물어봐요. 저는 그러면 얘기 못 해요. 몰라, 나 그런 거. 야,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라. 나도 좀 사게. 제 영상 1편, 2편 다 보신 분들은 어쩌면은 이러실 수 있어요. 야, 그래, 오케이. 네 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참 운이 좋았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 지금은 코로나 아닌데, 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위기는 또 올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올 거를 대비해서 열심히 돈도 모아놓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주식을 사서 그걸 들고 있어야 공부가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걸 들고 있어야 그 위기가 위기인 줄 알고 그때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면 어떠냐? 언제 사는 게 좋냐?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사세요. 그냥 바로 계좌 만들어서 오늘 사세요. 그냥. 김할머니 이해 갑니까? 이장님 이해되시죠? 제 경험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쉬운 걸 제 얘기 들어보면 너무 쉽잖아요. 뭐야? 기대하고 봤더니 이게 끝이야? 뭐 망치매매법? 그냥 그게 땡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왜 실패하느냐? 제가 이것도 관심 있게 많이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원래 좀 심리학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건 좀 심리적인 거랑 연관이 있는데 이건 또 다음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삐삐와 배짱이. 제가 굉장히 별거 없다, 쉽다, 망치매매법, 사고 잊어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주식 하지 마라, 주식해서 돈 잃었다, 힘들다, 세계적인 천재 뭐 아이작 뉴턴 이런 사람들도 주식에서는 뭐 돈을 잃었다, 그리고 뭐 주식이 그렇게 쉽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당신이 돈을 잃는 이유, 바로 당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처럼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 이장님과 김할머니 이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수준을 좀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을 절대 쉽게 그냥 보고 흘려 듣지 마시고 오늘 내용이야말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아, 정말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꼭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삐삐와 배짱이. 자, 아주 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책 많이 보고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해라.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 있어라. 문제 많이 풀어봐라. 뭐 그런 얘기, 간단한 얘기, 말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아니야, 분명히 저 공부 잘하는 애는 무슨 숨겨진 비법 같은 게 있을 거야. 그런 비법 같은 거에만 좀 관심이 있는데 진짜 주식도 정말 똑같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망치매매법 아니면은 그냥 주식을 나 쓰는 돈 아껴서 최대한 많이 모아라. 많이 모으는 게 곧 저축하는 것이다. 이 주식 한 덩이 한 덩이가 다 내 돈이다. 결국에는 이 간단한 거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 보시고 아직도 시작하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지만 몇 분은 정말 댓글로 이미 그러면 지금 살까요? 막 이런 분 계셨어요.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추진력, 실행력에 제가 진짜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팔랑귀 분들도 만약에 오늘 주식이 좀 떨어진다 하면은 분명히 밤에 잠 못 자고 막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으로 이렇게 내가 산 주식 어떻게 되고 있나, 100원 올랐네, 500원 떨어졌네, 야 이거 팔아야 되나, 괜히 이거 내가 이 유튜브 놈 이거 배짱이 얘 이거 얘기만 듣고 내가 이거 산 게 내 잘못인가, 막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실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아직 배짱이의 심장을 장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제 얘기 듣고 혹시라도 주식에 관심이 생기셨으면은 아마 유튜브가 알아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주식 관련된 영상들도 아마 많이 보여주셨을 거예요.
뭐 저처럼 이렇게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것도 좋고요. 또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PER이 어쩌고 PBR이 어쩌고 올해 실적이 어떻고 향후 뭐 실적이 어떻게 기대가 되고 그런 복잡한 얘기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유명한 뭐 워렌 버핏 얘기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얘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팔로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했던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지금 연세 90세 넘으셨는데 이분이 사실 대단한 분은 아니었어요. 물론 꾸준하게 수익을 냈지만 수익률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말씀드린 복리의 마법을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쭉 쌓였는데 이 복리라는 게 정말 처음에 눈덩이를 이렇게 뭉쳐서 처음 굴릴 때는 뭐 별로 크기가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눈이 이렇게 커졌을 때는 한 바퀴만 굴려도 점점점 크게 굴려나는 스노우볼 효과를 그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복리를 오랫동안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사실 뭐 대단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점은 주식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엉덩이 붙이고 여태까지 90 넘도록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주식은 어떻게 보면 종목 싸움이 아닙니다. 물론 종목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개 기업 제일 잘 나가는 애들 모아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요. 왜냐? 망할 것 같은 기업은 500이 밖으로 알아서 밀려날 테니까 밀려나면 잘 나가는 애들이 그 자리를 메꿔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다고 보면 돼요. 미국이 망하면 모를까? 모르겠어요. 미국이 망해도 또 기업은 살아남을 수도 있죠. 종목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 싸움이다. 마법의 솔루션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실 뭐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루라도 빨리 부자 되고 싶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90살 돼서 부자 되면 뭐해. 야 90살에 부자 되느니 그거의 반의 반만 벌더라도 지금 당장 나 부자 되고 싶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제 거 영상 말고 어디 저기 과천 경마장이나 어디 저기 바람도 쐴 겸 슬슬 드라이브해서 저기 강원도 정선 카지노 같은데 그런 데 가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굉장히 건전한 곳인데 우리의 그 마음이 여기를 도박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포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가 그래서 주식을 시작을 했어. 배짱이 얘기 한번 믿어보고 내가 공부도 좀 해봤더니 오케이 진짜 될 것 같아. 그래서 탁 계좌 투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1년 2년 안에 쇼부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꾸준하게 차곡차곡 개미처럼 주식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옆집에 저기 삐삐 아저씨네는 뭐 갑자기 코인으로 뭐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2배가 올랐다더라. 회사에 김대리 뭐 급등주 하나 잘 물어가지고 하루 만에 30% 이득을 봤다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가 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이 복리를 이용한 주식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얘가 알아서 계속해서 내 돈을 불려주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얘기는 다들 아시죠? 뭐 배 갈랐더니 죽었다 그냥.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옆집 삐삐 아저씨 그 코인에다가 좀 확 들어가서 나도 2배 하루 만에 그냥 좀 벌고 싶은 마음에 이거 빼서 들어가는 순간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가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태까지 내가 쌓아온 시간을 끝내버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삐삐와 배짱이. 그 버핏 형님의 제 1원칙 돈을 절대 잃지 말아라. 제 2원칙
제1원칙을 잊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잃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옆집 삐삐 아저씨가 코인 이런 거는 정말 하루 만에 2배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루 만에 2배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 날아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려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걸 20년간 장기 베팅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옆집 2배 먹는 거 보고 내가 배가 아파서 이거를 나도 들어갔어. 근데 이제 만약에 반토막이 났어.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남았어요. 이 5천만 원으로 10억을 만드는 데는 20년이 아니라 몇 년이야? 30년, 40년? 모르겠어. 몇 년이 더 필요한 거야? 요거 한 방으로 내가 부자가 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에 승자는 시간을 오래 버텨온 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얘 얘기 들어보니까 1억으로 그러면은 20년 있으면 10억이라고? 2억이면 그럼 20억이겠네. 근데 나한테는 지금 1억밖에 없네. 나는 10억으로 배가 안 부를 것 같아.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좀 누구한테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심지어 또 좋은 마음으로 난 더 많이 벌어서 착한 일도 좀 하면서 살고 싶어. 그래서 남들 10% 복리 먹을 때 나는 20% 먹고 싶어.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지금 1억밖에 없으니까 그럼 나는 대출을 1억을 땡겨서 2억으로 해보겠다. 가능합니다. 뭐 주식 담보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뭐 내가 신용이 좋으면은 은행에서 뭐 신용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집 저당 잡혀서 뭐 할 수도 있고, 대출 받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평균 수익률을 보면 분명히 10%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그래프를 길게 놓고 봤을 때 100년간 봐보니 10%더라. 근데 분명히 중간에 약간 하락하는 해도 있었더라. 그럼 하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는데 재수없게 하필이면 내가 샀더니 그 해에 하락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데 내 돈 여기 다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내가 산 거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나는 이거를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주식담보대출 같은 걸 받게 되면은 이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담보 가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증권회사에서 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려요. 팔아서 자기네가 빌려준 돈을 회수해 갑니다. 그걸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안정적으로 20년간 복리를 누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아주 많이 틀어지게 되죠. 총체적 난국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누라한테 등짝 맞고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다시는 너 주식할 생각하지 마. 주식하면은 너랑 안 살아.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또 나도 내가 당해보면 또 그런 거 같고, 주식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식 시장에서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는데, 그게 제일 안타까운 상황이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대출 받아서 조금 더 나는 남보다 빠르게 20년을 10년으로 단축할 수 없을까? 20년 뒤에 남들보다 2배만큼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 1년간 봐보면 올라 있어. 근데 희한하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내려가 있었어. 그러면 그 내려가 있는 순간에 내 주식이 강제 청산을 막 당하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식을 위험하다고 또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모으기만 하고 팔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돈을 주식에다가 모아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쉬워요, 주식이. 왜냐? 내가 쓸 돈은 따로 있고, 이 주식에 들어가는 돈은 지금 쓸 게 아니야. 20년 뒤에 나한테 쓸 거야. 혹은 뭐 자식한테 물려줄 걸로 할 거야. 내가 비록 자식한테 많은 돈을 못 물려줘, 현재는. 그러나
20년 동안 내가 이거 1,000만 원만 묻어놓으면 20년이면 이게 1억이 돼 있대. 1억 정도 물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 혹은 여유가 되면 자식한테 나는 한 5억 정도 물려주고 싶어. 근데 지금 나는 5억 만져보지도 못했어. 이러면은 5천만 원, 자식이 클 때까지 그냥 5천만 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가 알아서 5억이 돼 있으니까.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래서 주식을 저는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 20년 앞당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복리가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삐삐와 배짱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려갔을 때 사면은 개이득. 물론 장기적으로는 언제 사도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도 사실은 좀 내려가 있을 때 사는 게 내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뭐냐? 제가 샀던 것처럼 코로나가 왔을 때도 당연히 내려갔었고요. 그 이후에도 주식시장은 계속 이랬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는 계속 내려갔었어요. 심지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돼요. 뭐 최근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또람프 형님이 뭐 관세 때린다, 뭐 아니면은 뭐 또람프가 되냐, 아니면은 뭐 바이든 되냐, 불안하니까 뭐 그때도 내려가고, 뭐 중국이 뭐 한다 내려가고, 러시아랑 뭐 우크라이나랑 싸운다 내려가고,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전쟁 났다 내려갑니다. 내려갈 이유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려갔을 때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요. 제가 운 좋게 코로나 때 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남들은 다 도망칠 때였거든요. 제가 잘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이 우상향을 믿어야 돼요. 우상향을 한다는 걸 믿으시고 내려갔을 때가 오히려 지금 세일할 때네, 오늘은 한 10% 세일하네, 아싸 개이득, 이러고 사는 게 좋은 마인드라 이겁니다. 왜냐? 어차피 나는 안 팔을 거야. 이거 나 죽었다 깨어나도 20년 동안은 내가 안 팔을 거야 한다면은 당연히 쌀 때 사는 게 낫죠. 비쌀 때 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오는 거는 나에게 기회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제가 2021년에 시작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코로나 온 게 2020년이고 제가 2020년 3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진짜 그 코로나 바닥에서. 제가 직접 겪은 이 경험담을 통해서 또 하나 왜 오랫동안 해야 되는지 주식 투자를,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애플, 테슬라,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것들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중간에 사고 팔았던 적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주식도 있고, 중간에 얘 좀 못 믿겠는데 이러면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것만 안 오르는 것 같고 다른 주식이 막 더 올라가는 것 같아서 야 그러면 또 이걸로 옮겨 타야 되나 해서 이걸 팔고 또 저거를 사고, 그랬다가 또 얘가 갈 때 제가 또 가네, 역시 내가 생각이 맞았어 이러고서 또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사팔 했던 적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이거는 20년 뒤까지 계속 성장할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한 주도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있기만 했어요. 그게 뭐였냐? 테슬라. 삐삐와 배짱이. 테슬라에 대해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그건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샀을 때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보면은 흔히 10배거라고 하죠. 10배거. 10배 올랐다. 10배가 아니라 13배, 130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엔비디아. 사실은 엔비디아가 제일 아까웠어요. 엔비디아를 중간에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건방지게 어디? 너까진 놈이 판단을 해서 제가 중간에 이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때도 이미 몇백 프로 먹었으니까 팔고 딴 거 샀다가
더 가네? 야,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이 가격에서 팔았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일단은 배가 아픕니다. 야, 팔지 말걸. 막, 왜 팔았냐. 막 진짜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고. 밤에 잠도 못 자요, 막. 야, 이거 안 팔았으면 얼만데.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굉장한 단점. 내가 예를 들어서 500불에 팔았는데 얘가 700불, 막 800불 이렇게 돼. 나는 이것도 많이 먹었다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았는데 얘가 점점점 더 가면은 내 심리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사야 될 것 같은데 못 사겠는 거야. 왜냐면 비싸게 사는 것 같잖아. 물론 내가 옛날에 이거를 200불에 사서 500불이 됐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 많이 땄어. 근데 내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가면은 야, 쉽지가 않아요. 손이 안 나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얘가 800불을 넘어서 1000불. 내가 팔았던 가격의 2배. 야, 이거 안 팔았으면 얼만데. 그때 가서 사볼까? 하면서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렇게 엔비디아랑은 좀 인연이 좀 덜 맞았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만약에 제가 처음 샀을 때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30배.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익이에요. 한 5년 정도 했는데 그 정도의 수익. 내가 1억 넣어놨다? 30억이야. 내가 지금 유튜브 안 찍어. 그런데 그거는 중간에 사고 팔고 또 샀다가 또 팔고 막 해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들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엔비디아의 수익률은 테슬라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리고 또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작년에 샀는데 지금 뭐 한 600%, 이 정도 됩니다. 500 몇 프로.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저보다 주식을 더 오래 한 사람이라도 100% 수익을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0% 먹었을 때 와! 이러면서 팔고 나간다니까. 10% 떨어지면은 손절이 뭐 최고의 답이야 이러면서 팔고 나간다니까. 근데 내 수익이 100%가 넘고 200%가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마음이 오늘 10% 떨어지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내 수익 어차피 여긴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 돈이 좀 깎여도 내가 벌어놓은 거에서 왔다 갔다지 내 본전 올라면 한참 멀었거든. 걱정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10,000원에 샀어. 근데 얘가 10배 올라서 10만 원이 됐어. 내 수익률이 1000%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뭐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처럼. 그러면은 이 1000%에서 만약에 오늘 하루에 5%가 올랐어. 10만 원짜리가 5%가 오르면 얼마가 올라요? 5,000원. 근데 나는 이거를 10,000원에 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수익률에서는 5%가 아니라 50%가 오르는 겁니다. 하루에. 이 사람들, 오늘 산 사람들, 10만 원에 산 사람들은 5,000원 오르면 5%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래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수익률이 진짜 눈덩이처럼 퍽퍽퍽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경험을 못 해본 상태로 마치 클럽에 가가지고 이 여자한테 작업 걸어서 새로 사귀어서 뭐 100일 잔치도 하고 뭐 커플링도 끼고 뭐 그랬다가 또 헤어져. 어느 정도 재미 보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면은 이 안정감이 다르듯이 내가 그냥 이걸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편안해. 뭐 또람프 형님이 무슨 지랄 댄스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만들어주는 거는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다, 시간. 오케이, 네 말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관심이 실력입니다. 무관심. 그냥 그 주식 계좌 트면서 망치 하나 구입하세요. 그냥 때려버려, 그냥. 관심을 끄세요. 뭐 그게 힘들다. 앱도 지워버리고. 또 내가 만약에 뭐 회사원이다. 그러면 뭐 봉급에서 뭐 이렇게 적금 같은 걸로 계좌 이체 해놓듯이 주식 계좌에다가 자동 이체 하나 신청해 놓으세요. 나는 월 50만 원은 주식을 모을 거야. 나는 뭐 여유가 되니까 월 100만 원씩 모을래.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사지게끔. 이게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20년 뒤에 보면은 이때 오른 거는 보이지도 않아. 나중에 뒤에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 중간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10만 원이 됐어요. 뭐 누구는 조금 더 비싸게 11,000원에 샀나, 혹은 누구는 좀 더 싸게 9,000원에 샀나,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번 달에도 사고 다음 달에 좀 올랐어, 오른 대로 또 사고 다음 달엔 떨어졌어, 그러면 더 사고 해서 그냥 꾸준히 사서 이게 10만 원이 되면 이때 얼마에 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이 200%, 300%, 500%, 1000% 이렇게 가면은 의미가 없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막 이렇게 흔들렸지만 멀리서 보면은 편안하게 올라와 있더라. 삐삐와 배짱이. 어쩌면은 이제 저는 시골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졌습니다. 일단 생활비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서울에 있을 때보다 적게 쓰기 때문에 남는 돈이 더 많죠. 저는 그냥 그거 주식에 넣습니다. 본인의 삶을 살으세요. 주식 투자는 하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아니면 본격적으로 야 나도 시골 가서 그냥 풀 뽑고 그냥 낫질하고 그러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이거 당구 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당구장 가서 뭐 주식 생각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주식은 저 저축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나 좋아하는 일 하고,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주식이 점점 쌓여갈 때마다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된다는 든든함,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시골 가서 한번 살아볼까 했을 때 그냥 내가 그냥 계획한 거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실행력들이 사실은 그런 게 뒷받침이 되니까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또 저도 생각하고요. 얘기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사실은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삐삐와 배짱이. 사실 그렇대요. 뭐 어떤 논문에서도 나온 건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도 아니고 재력도 아니고 뭐 인맥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운이더라. 어떻게 보면 그게 좀 허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박사들이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그렇대요. 운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도 굉장히 느낀 게 있어서, 공부는 또 해야 되는 이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좀 다음 편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장님, 김할머니, 뭐 오늘 편도 이해하셨나요? 이해 잘 하셨길 바라고, 뭐 이해 안 가셨으면 또 한번 돌려보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삐삐와 배짱이. 제가 비록 뭐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주식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1, 2, 3편에 이어 오늘 4편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그 3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실전 활용 방법이 없네요, 비추 누르고 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거에 살짝 긁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릴게요. 사실 1편에서는 제가 여태까지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었던 거가 전부였는데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 이 노동 자본을 투자 자본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편에서는 뭐 하락장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라, 오히려 하락장이 기회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3편은 단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거는 복리인데 그 복리를 내가 누리려면은 엉덩이 무겁게 길게 앉아 있어라, 그게 가장 수익률이 좋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주식을 아직도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답니다. 제가 말하는 실전 활용 방법이 1, 2, 3편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없다고 하시니까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 3편에서 마지막에 제가 수익률 공개하면서 운이 좋았다, 그리고 뭐 운을 만드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이 끝이 났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많은 분들이 주식을 도박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99%짜리 확률 게임에 베팅을 해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말로 뭐 미국이 망해도 S&P 500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게 운을 높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률을 높인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뭄이야.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요만한 그릇 뺏기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암만 와도 내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정말 큰 이런 뭔가 양동이 엄청 큰 거 이런 걸 준비해 놨으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물이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성이 짙은 개 잡주라고 하죠. 그런 거에다가 내가 어차피 돈을 다 넣을 수도 없고 넣어봤자 요거밖에 못 넣는데 자꾸 그런 조그만 것들 준비해 놔봐야 그냥 큰 거 준비하는 거에 못 미친다 이겁니다. S&P 500이라는 정말 안전한 큰 양동이를 준비해 놓는 게 그게 저의 전략입니다. 삐삐와 배짱이.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주변에 많이 했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떠들 정도면은 제 주변 친구들, 지인들한테 야, 내가 인증할게. 계좌 까면서 보여주면서 야, 니네 한번 해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 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재미 본 친구가 진짜 손에 꼽혀요. 그렇게 여러 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친구들 중에 유형이 다른 두 부류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친구는 잔머리를 잘 굴리는 친구죠.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좀 야갔습니다. 제가 봤을 땐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간을 많이 봅니다. 간제비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뭐 제가 좀 돈 좀 벌었다는 얘기를 듣더니 전화가 왔죠. 너 뭐 주식 괜찮다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 다 해줬죠. 1편부터 4편까지 나온 내용 전화로 막 열변을 토해가면서 하나하나 그냥 귀에다가 그냥 떠먹여줬습니다. 그래? 야 진짜 할만하겠네. 그래 알았어. 한 달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배짱아 그 주식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좀 사도 되나? 뭐야? 너 아직 안 샀어? 그때 산다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안 샀답니다. 야 괜찮아. 너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돈 100만 원만 일단 사봐. 시작이 반이다. 계좌라도 일단 만들고 지금이라도 시작해봐. 너 그 100만 원에서 잃어봤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다 수업료다. 그리고 나중에는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돼서 네가 확인해 가면서 더 사. 그것도 괜찮네. 알았어. 또 한 달 뒤에 전화가 옵니다. 야,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사는 거 아니지? 사긴 샀어? 아직 안 샀답니다. 그냥 간만 계속 보는 거야. 시식 코너 가서 시식만 계속 하는 겁니다. 계좌도 안 텄대. 그러다가 진짜 몇 번을 통화하고 몇 달이 지나서 그제서야 샀는데 이 주식의 흐름에서 조금 올라간 것 같으니까 야, 나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올라가니까 진짜 이게 말대로 되네? 욕심은 생기고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 이랬다가 또 막 떨어져요. 왜냐? 원래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니까. 내려가면 또 전화 옵니다. 야,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나 좀 있으면 이제 손해보는데. 이때 또 팔아요. 내려갈 때. 그러고 이제 주식 안 한다 그러다가 또 막 올라갑니다. 그때 사요. 또 올라갔을 때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또 팔아요. 오히려 그 친구는 돈을 잃어요. 남들 다 벌 때 혼자 돈을 잃습니다. 그러고 다시는 주식 안 한다 그러고 주식시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상 보고 있나? 또 다른 친구.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지가 강력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지만 리스펙, 존중하고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일찍 시작해서 크진 않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험난한 시장에서 본인이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여태까지 살아남은 친구예요. 정말 부지런하고 좋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절대 주식을 시작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궁금해서 심리학 책도 보면서 이렇게 막 그 친구의 심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어요. 어쩌면은 그 친구는 본인이 사업을 하던 친구라 모든 거를 자기가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 돈이 나를 떠나서 주식시장이라는 곳에 이렇게 맡겨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그곳에 내 소중한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 답안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땀의 가치와 의미 그런 거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배짱이라는 놈이 옆에서 야 주식했는데 쉬워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려 너도 해 하는데 그거는 뭔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은 신성하게 내가 일해서 열심히 해서 벌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또 내가 나이를 먹으면 그 노동으로 벌 수 있는 기간도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벌어 놓은 것 자체가 내가 큰 양동이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의 노동과 노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이 들어간 그 소중한 돈을 잘 지키려면은 이런 큰 양동이를 마련해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의 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친구야, 보고 있냐? 잘 생각해라, 너. 일할 기간 얼마 안 남았다. 삐삐와 배짱이. 자,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 이런 좋은 얘기를 유튜브에서 왜 할까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여태까지 이 내용들이 다 제가 개발했거나 무슨 제 머릿속에 나온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얘기들이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오래된 투자의 고수들의 책이나 얘기나 경험을 통해서 쭉 나왔던 거를 제가 그냥 단순하게 조금 쉽고 제 경험을 좀 담아서 이장님, 김할머니도 알 수 있게끔 제가 그냥 편집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이게 뭐 저의 일개 유튜버 따위 머리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얘기고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이 된 확률 99%짜리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에요. 내가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하는 대신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시작했다고 해서 저한테 득이 되거나 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을 번다고 해서 제가 덜 벌고 못 버는 게 또 아니고 옛날에 무슨 여러분들한테 뭐 하세요 해놓고 자기는 뒤에서 그거 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팔아먹거나 혹은 스마트팜 하세요 해놓고 자기는 도매상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뒷배를 차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하고 있는데 해보니 좋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번다고 해서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제 친구나 지인들한테 했던 얘기처럼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전 활용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몇 명 안 보는 유튜브 어떻게 우연히 내가 발견하고 이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해볼 만한가?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게 여러분의 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마주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이 영상을 마주한 거예요. 시작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공부 너무 깊게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이 주식 공부를 하는 거는 재밌습니다, 사실. 재미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뭐 살까,
막 이런 종목에 대한 공부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꾸준하게 공부해서 내가 이거를 안 팔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한 공부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해보니까 정말 이게 앞으로 20년간 좋을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본인 스스로 있어야 어떤 위기가 오고 흔들림이 있어도 버텨낼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S&P 500이다. 돌고 돌아도 S&P 500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없더라. 그래서 주식 공부 길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일상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챙겨주시고, 이번 영상이 뭐 도움이 됐다, 그럼 뭐 좋아요, 구독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운을 키우는 일입니다. 또 아니면 야 너도 이 영상 한번 봐봐라 하고 영상 공유도 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일단 주식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제 일상을 살러 가야죠. 앞으로 또 제 일상 얘기도 들려드리고, 또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서울에서 친구가 한 명 온다 그래가지고 또 오면은 이제 거제도 관광도 좀 하고 뭐 해야 돼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괜찮아서 저도 참 보람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